이슈토크입니다. 오는 14일 엑스포 유치 후보국들의 첫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국제 박람회 기구의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민관 합동 지원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만큼 엑스포 유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첫 여성 국제관계대사이신데다가 차관급 대사가 부산시의 발령을 받으면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많은 국제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국제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외교관으로 쌓았던 경험이나 외교적인 네트워크를 부산시의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고 또 부산시의 국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예. 부산시가 국제적인 업무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주 서포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관계대사로서 수행하고 계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랜 시간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또 여러 지역을 돌면서 행사를 많이 경험하셨던 만큼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도 체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네. 속에서 부산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만큼 국제적인 인지도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크게 발전했던 나라도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을 시작할 80년대에는 예.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는 신생국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많았고요. 한국 하면은 뭐 6.25 전쟁, 뭐 태권도 그 정도로 알려져 있다가 우리 예.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은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제 되는 나라다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영국 대사로 부임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는 뭐 올해 작년이죠. 한국은 문화대국이다라는 그 인식, 경제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단계가 다른 얘기거든요. 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거기에다가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강국이다라는 이미지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로서 굉장히 예. 큰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부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제2의 환적 그 항구기도 하고 제6위의 항구 도시이기도 한데 부산이 또 그 실질적으로 부산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그 잠재력보다는 인지도가 거의 미치지 않은 것도 참 아쉬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만큼 실제 체감하시면서 느끼셨던 자부심이나 뿌듯함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K 콘텐츠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5개 유치 후보국의 1차 경쟁 PT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가 유치 신청을 위한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들이 이어질 텐데요. 1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이후의 시기별 주요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14일에 저희가 1차 PT 프레젠테이션을 박람회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예. 그 이후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종합계획서, 우리가 엑스포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마스터 플랜을 이제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사단이 부산에 오게 됩니다. 실사단이 부산에 와서 부산이 엑스포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중앙부처와 우리 국민들과 우리의 기업은 얼마만큼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내후년에 가면 170여 개 박람회 회원국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길 메시지나 또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PT인 만큼 예.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전 세계에 어떤 영광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부산시를 대표해서 박영준 시장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될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인사들은 아직까지는 그 실제로 PT가 진행이 되어야지 누가 하실지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1차 PT는 처음 공식적인 PT니까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아주 큰 사업이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사들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PT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 확정까지 아직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월드엑스포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심사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거기에 기준의 중요한 그 하나가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대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기를 그 열망을 더 표출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부산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이것이 우리 한국민이 원하는 엑스포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 걸기 대회라든지 뭐 범국민 걸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민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부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이 그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 인지도에서 그렇게 강하지 못한 측면이 또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그 전략들을 지금 짜고 특히 두바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바이 엑스포 기간 동안은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엑스포에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두바이 엑스포를 활용해서 부산을 알리는 그런 지금 준비들을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바이 몰에 가보시면은 예. 두바이 몰에 세계에서 제일 큰 사이니지 50m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부산 해운대 바다가 그 미디어 아트로 연출되는 그런 부산 홍보도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유치 당위성을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지를 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홍보 포스터로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를 했는데 또 홍보대사 1호로 이정재 씨를 선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엑스포가 과거에는 그 발명품 중심으로 해서 산업 박람회의 모습이 컸다면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 엑스포는 문화를 공유하는 선진 문화를 공유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세상과 소통하고 비전을 주는 그런 것이 엑스포의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인지도, 부산 엑스포의 홍보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전 세계에 수억 명이 본 그 오징어 게임, 우리 한국 문화, 현대 문화에 그 정말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정말 멋진 그 파워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재님께서 저희 또 엑스포 홍보 대사를 수락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또 저희가 이 그 컨텐츠의 파급력을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 개최지 확정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또 여러 컨텐츠들이 또 활약을 한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그 컨텐츠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 부산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스토리텔링이 갖고 있는 그 힘이야말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산이 갖고 있는 스토리라 그러면은 저는 부산 엑스포는 BT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싶습니다. 물론 BTS 우리가 부산 홍보를 또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많이 도와줄 거라고 앞으로 기대는 합니다. 제가 BTS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부산 트랜스포메이션 스토리 를 의미를 합니다. 부산이 과거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변화를 해왔고 이 변화를 미래 비전에 맞춰서 어떻게 더 변화시켜 나갈지 그 변신의 스토리가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이 피난촌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는 미래 창조 문화 시티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변환의 스토리를 전 세계하고 공유를 할 때 부산의 그 파워가 브랜드 파워가 생긴다고 봅니다. 예, 또 월드 엑스포 유치 성공의 핵심은 시대 흐름을 간파하는 주제 선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부산과 또 어떻게 연관성을 잇느냐 이것도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상반기 유치 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이고 또 차별화된 주제 선정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제출할 주제와 네. 또 핵심 키워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변환의 이 힘이다. 예. 트랜스포메이션의 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엑스포의 주제, 우리가 제안한 엑스포의 주제는 세계를 변환시키자. Transform our world.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항해를 하자.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가 우리의 큰 주제입니다. 예. 이 큰 주제 아래 세 개의 주제를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소주제가 하나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서 지속 가능하게 살 것인지, 지속 가능성,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 이 첫 번째 주제 소주제고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큰 도전 중에 하나가 기술입니다. 기술이 지금까지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써왔다면 지금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은 뭐 AI라든지 우주 기술이라든지 사이버 기술 이런 것들은 인류에 있어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이러한 기술들이 인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기술 그것이 저희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 저희가 우리나라 이제 또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회 속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인류가 정말 다 함께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돌봄과 공유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공유하는 것 이런 플랫폼을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저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 이 세 개의 주제는 그 인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라든지 기술의 위협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 이것이 저희가 주제로 던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주제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고민도 상당히 깊었을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역대 엑스포를 살펴보면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 기업의 역할과 또 참여 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70여 개 국가에서 예. 엑스포를 6개월 동안 부산에서 개최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뭐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엑스포를 옵니다. 예. 왜냐하면 엑스포는 선진 첨단 기술의 전시장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지역 기업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나 그런 사업의 어떤 그 무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킹에 들어가서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키우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번에 부산은 4개 국가 도시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월드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이 가진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다 알려졌지만 저희 지금 경쟁되는 도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예. 그리고 이태리의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이 4개 도시입니다. 예. 이 4개 도시도 다 훌륭한 후보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의 역사. 그것이 전 세계에서 변신을 꿈꾸고 있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변신을 해나가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부산만큼 영감을 줄 수 있는
도시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이 최대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교적인 역량 결집을 통해서 170개 회원국들의 표를 얼마만큼 많이 얻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외교적인 역량 결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최종적으로 표를 찍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를 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산의 스토리도 공유를 하고 영감을 주고 부산이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유치 도시다라는 걸 알리는 이런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렇죠. 이제 기초 작업이 돼야 예. 되죠. 근데 최종적으로 표를 찍는 것은 각국의 그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의 표심을 교섭 활동을 하는 거는 외교부거든요. 그래서 외교부하고 외교부가 전 세계에 그 갖고 있는 제 공간,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득표 교섭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득표를 위한 전략을 외교부에서 아주 그 지금 열심히 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교 역량 예. 또 뭐 남들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큰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엑스포가 개최가 된다면 파급 효과나 부가적인 가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면 부산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산이 예. 6개월 동안 170개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국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여 개 국가가 국가관을 짓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전 세계 이목이 부산에 집중이 되고 전 세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과 그리고 기업인들이 부산에 대거 이제 오게 되는 그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6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산은 또 상당히 그 국제적인 역량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엑스포가 막 6개월 개최된다면 정말 부산은 국제적인 브랜드를 가진 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명실상부한 국제 선도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브랜드뿐만 아니라 북항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의 원심, 낙후되어 있던 부산의 원심이 시민들의 문화와 우리 경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새로 변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북항 엑스포 장 안에는 해양 레저 센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오페라 하우스 이런 문화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예. 그동안 부두로서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이 돼 있었다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원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산 시민들이 정말 첨단 문화와 첨단 산업을 그 북항이라는 원심 재개발 도시 재창조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신된 부산을 우리 시민들이 향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도시 부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부산을 많이 떠난다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부산이 글로벌 시티로서 정말 성장을 하고 전 세계에 어떤 비전을 주는 도시가 되고 상업의 중심지가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부산에 큰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부산에서 풀어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유치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강점을 잘 살려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